이재명 후보의 소식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개하죠. 부산 재미없다. 이재명 후보가 발언을 했는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을 폄하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는데 이재명 후보 측의 해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가 부부지간에 굉장히 돈독함을 과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 행보 도중에 김혜경 씨에게 전화를 건 겁니다. 김혜경 씨가 전화에 응답을 했는데 자기야 라고 응답했다죠. 들어보시죠. 원래는 영상 통화로 어떻게 해볼까 그랬는데 지금 꼬매가지고 왜 이렇게 꼬매가지고 안 돼. 제가 뭐 때려가지고 그렇다는 소문이 있다면서요. 네. 나 처음이 없어가지고. 안 그래도. 여보세요? 네, 접니다. 자기야. 네. 아직도 날짜를 안 잡았답니다. 이게 알 수가 없는 퍼플이에요. 자기 그렇게 강요하지 마세요. 그럼 꼰대 같아요. 어허, 양반이. 제가 요번에 사고가 있어서 다쳐보니까 정말 옆에서 이렇게 손잡아주는 남편이 있다는 게 너무 든든한 것 같아요. 제가 잠시 기절을 했었는데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우리 남편이요. 이 사람아 하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무뚝뚝하시던데. 네. 상상이 안 가시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사실 좀 되게 뭉클했어요. 제가 이제 밤에 침대에 누워 이 사람이 이제 화장실 갔는데 네. 갑자기 뭐 빈병소리 비슷하게 나더니 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정신을 잃고 있어. 이 사람 가면 어떡하지? 아이고, 살아온 인생이 갑자기 쫙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고생만 하고. 네. 손정희 변호사님,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가 공개를 한 건데 사실은 이 남편 입장에서 갑자기 와이프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 이재명 후보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 그냥 가는 거 아닌가,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김혜경 씨가 밝힌 바에 따르면 정신을 잃고 눈을 떴는데 이재명 후보가 막 울고 있었다. 이거는 사실은 처음 공개되는 에피소드죠. 일단 제가 이 사안을 보면서 정치가 참 비열하다 이런 생각을 들었던 게 한순간에 사실은 이재명 후보를 굉장히 재질 나쁜 가정폭력범으로 매도하는 각종의 어떤 사설 정보지라든가 이걸 기초로 한 뉴스 보도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후보나 후보 배우자 그 가족 입장에서 굉장히 모욕적일 것이다. 후보자 배우자가 보통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아파서 병원에 가면 우호적이고 좀 동정심에 어린 그런 기사들이 있었고 여야를 막론해서 좀 응원하는 빨리 쾌차하게 바라는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게 사회의 일반 상식일 것인데 뭔가 구급차에 실려가니까 마치 나쁜 짓을 저지른 것처럼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경찰에서 수사하고 접근금지 조치 내려져야 되는 사안이죠. 그렇죠. 근데 무분별하게 이렇게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우리 현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작용 반작용의 원칙이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구급차에 이제 신고하는 119에 이제 신고하는 내용도 이제 공개할 수밖에 없고 사진까지 공개할 수밖에 없고 또 자기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계 좋다 이걸 역설적으로 증명을 해내는 가정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에 대한 담론을 이야기할 때 뭐 근거도 없이 가정폭력범으로 매도해서 이거 가지고 이제 보도를 봐야 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정치적인 환경이 좋지 않다. 그래서 근거 있는 소문, 근거 있는 어떤 보도 그리고 근거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체크가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주요 언론들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 언론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주요 책임감 있는 언론 보도를 보면 저런 내용에 대해서 뭐 괴소문이 보도로 나간 적은 한 번도 이번에 없었는데 이 주요 언론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손정희 변호사님, 이재명 후보가 이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이 부인 입장에서 사실은 내가 정신 잃고 깼는데 평소에는 그냥 좀 무뚝뚝하던 양반이 갑자기 이제 울고 있는 거 보면 좀 울컥하잖아요. 감동적이고. 뭐 부부 사이에 그런 일은 뭐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더군다나 정신을 잃고 기절을 하면은 응급 상황으로도 이제 변모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간 그런 어떤 위기 의식에 눈물을 흘렸던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 사람아라고 하면서 울고 있었다라는
거죠. 부부가 싸울 때도 있지만 같이 어떤 공통의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면 사실은 그 동지애 같은 우정이 굉장히 돈독해지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제 출산 과정에서 정말 응급수술을 들어가니까 밖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아, 신랑이? 아무리 나한테 이제 예. 잘못을 하더라도 그때 그 기억으로 이제 단단해져서 부부가 이제 같이 가는 것인데 아마 그런 감정들을 저렇게 표현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일각에서 지나치게 이 두 사람이 뭐 관계가 평소에 좋지 않았다는 둥 이런 소문이 나오니까 굳이 우리 그건 밖에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내밀한 부부간의 어떤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저런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호칭을 전재수 의원님, 김영은 씨가 이재명 후보에게 평소 자기야라고 합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니, 자연스럽게 자기야가 나온 거 보니까 평소 호칭인 것 같아요. 근데 뭐 평상시에 뭐 여보야로 하는지 자기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사모님은 우리 전재수 의원님께 뭐라고 부릅니까, 호칭을? 안 부릅니까? 저보고 잘 안 부르죠? 아니요. 누구 아빠 이럴 수도 있겠다. 아니요, 저보고 아주 좀 뭐 저런 표현도 하고 뭐 다양합니다. 아, 자기야, 여보야. 저는, 아주 저는 다양하게 이제 듣고 있고. 어. 근데 모르긴 몰라도 그 이재명 후보하고 김혜경 그 이재명 후보 부인 사이는 제가 이제 그 여러 차례 들었는데 예. 집에 들어가면 한 2~3시간 정도 수다를 떤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2~3시간씩 그 떨 수다가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아무튼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이제 부부 사이에 대화가 굉장히 많답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경상도 남자들은 이해 안 되죠. 잘 안 돼서.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도 이제 안동분인데 되게 이제 사이가 좋은데 이번에 사실은 이게 왜곡 뉴스, 가짜 뉴스가 조금 좀 저렇게라도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저게 이제 11월 10일 날 한 밤 12시 50분 그리고 구급차가 온 거는 새벽 1시 반인데 그날 그 점심 먹기 전에 이미 그 SNS 상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괴소문이 때렸다. 들었어요. 예. 때렸다. 그걸 보니까 이게 과연 조직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이 정도 퍼질까 이런 이제 의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저렇게라도 이제 어떤 세력이 있을 것이다. 예,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떻든 우리가 이제 그 다친 거잖아요. 더더구나 이제 순간 기력이 약해져 가지고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죠.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상을 입고 다친 것을 가지고 예. 거기에 소금을 뿌리고 또 왜곡 가짜 뉴스 또 이전에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그 이미지의 일단을 확대 재생산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재명 후보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자리까지 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정고투 고군분투하다 보니까 싸움 딱이다 또 독한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이재명 후보 본인의 내면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서툽니다. 오히려 이번 가짜뉴스, 왜곡뉴스에 대응해가지고 저런 면모를 내보이는 것이 내면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자주 또 서툰 것을 좀 내보일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중권 전 교수는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진중권 교수입니다. 신파 또 뭉클 울컥이냐. 이재명 캠프 홍보의 문제는 모두 인위적이라는 것. 정치적 필요에 맞춰 억지로 연출한다는 느낌. 아내 때렸다는 소문도 후보이기 전에 남편이다라는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를 내세운 게 단초다라고 진중권 전 교수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재명 후보 측이 119에 전화를 한 녹취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이 괴소문들 때문이겠죠? 들어보시죠. 네, 119입니다. 무엇 도와드릴까요? 여보세요. 여기 인데요. 지금 빨리 앰뷸런스 좀 부탁드립니다. 몇 호신데요? 이거 내려갈 테니까요. 네, 무슨 일이신데요? 지금 이 토사광란에다가 얼굴이 지금 찢어져가지고 응급실 가야 됩니다. 네. 아내분이요? 네네네. 김수영 교수님, 이 녹취를 공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지금
좀 전에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괴소문이 이제 돌고 있죠. 아내를 이제 때려서 뭔가 이제 어떤 얼굴이 찢어진 거 아니냐, 병원에 간 거 아니냐라는 이제 소문이 계속 도니까 그 당시 상황을 담고 있는 녹취록을 공개해서 아내가 그게 아니라 이제 토사광란이라고 하죠. 갑자기 복통이 심하게 오거나 해서 이제 쓰러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저런 괴소문이 아직도 돕니까?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그 괴소문의 정체가 뭔지 몰랐었는데 유튜브에 직접 나와가지고 본인이 아내를 때렸다는 얘기가 있지 않냐고 이제 웃었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폭행에 대한 이야기였구나라는 걸 저도 뒤늦게 알았는데 굉장히 인터넷 같은 곳에서는 많이 돌고 있고 이제 증권가 정보지 뭐 이런 찌라시라고 소위 말하는 그런 곳을 통해서 이제 얘기가 많이 돌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그 상황을 담고 있는 거의 모든 정보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 뭐 TMI라고 하죠. Too much information이라고 너무 많은 정보들이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사람이 다치긴 했지만 좀 해프닝일 수 있는 일인데 너무 많은 정보들이 이야기되고 있고 또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물론 이제 억울한 소문들이 돌고 있으니까 이를 항변하기 위해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긴 하나 이제 좀 이 기회를 빌어서 혹시 그동안 이재명 후보에게 더 씌워져 있었던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이미지들, 뭐 예를 들어서 여배우 스캔들이라든가 형수 욕설이라든가 좀 안 좋은 이미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기회를 빌어서 아, 뭔가 좀 아내를 좀 사랑하고 다정하게 챙기는 남편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도 한편으로는 활용하고 있다. 뭐 그게 악의적으로 활용한다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된 김에 그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라는 의미로 좀 너무 많은 정보들이 생산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